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불금에 만나는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입니다. 요즘 더위가 만만치 않아요. 네, 역대 최장 49일 장마가 끝나고 났더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서객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좀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작년보다 한 2%, 많게는 한 5%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방역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해수욕장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에는 술이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건데요. 대상은 작년에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이었던 협재, 함덕 두 군데고요.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까지라고 300만 합니다. 원이요. 그럼 단속은 잘 되고 있어요? 지난달부터 단속을 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적발이 됐는데 세 번까지는 경고만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대상이 아닌 해수욕장에서는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형식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다고 하네요. 네, 시내 가까이 있는 해수욕장에서는 밤에도 이렇게 네. 음식 먹고 하는 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피서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도민들이 좀 바람 쐬러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2호 매립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이 좌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환경영향평가에서 겨우 통과했던 곳입니다. 경관 훼손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 초에 법원에 부지의 20% 정도가 경매에 붙여졌다고 해서 제주도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최근에 그 경매에 나왔던 부지 한 절반 정도 16,000제곱미터가 팔렸다고 하네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아직 개발 사업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도대체 뭘 해서 그렇게 빚을 진 건가요? 2호 유원지는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2000년대 중반에 그 국내 건설업체가 매립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중국 자본이 인수를 했었는데요. 이 매립 공사 비용, 그 과정에서 진 빚 300억 원 정도를 그때 떠안았다고 합니다. 예. 그 사업자가 분마랜드라고 중국에서는 이제 분마그룹이라고 중국에서는 꽤 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사업을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건가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그 올해 초에 그 분마랜드 관계자들을 만나봤어요. 거기 그 회장이 분마랜드 회장이 장현훈 씨라고 네. 제주도 투자이민 1호입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이제 영주권도 받으셨는데요. 네. 제주 시내에 아파트도 갖고 계시고 제주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분마랜드 관계자들도 장 회장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사연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관계자들 얘기로는 2호랜드에 8층짜리 호텔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8자를 좋아한다고 하고 네네. 그런데 이게 도의회 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너무 높다. 7층으로 낮추라고 했는데 이런 규제들이 자꾸 되풀이 되다 보니까 장 회장이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후에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외화 반출을 규제하는 문제, 코로나 사태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애꿎은 바다만 매립하고 환경 훼손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예.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이번에는 중산간에 추진되는 또 다른 개발 사업인데요. 동물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람사르 위원장이 그 외압을 받았다는 그 의혹이 있었는데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그 고재량 위원장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랑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종용을 했다 이건데 그 주민들도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하던데요. 네. 주민들 주장은 그 원희룡 지사에게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다. 그런데 찬성 측과 사업자 측은 만났다. 그래서 어떤 그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행정기관이 편파 행정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조천읍사무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게 문제가 됐는데요. 네. 작년 8월 달에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이장을 해임을 합니다. 그때 조천읍사무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이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여서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읍장이 이장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좀 해임을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때는 몰랐는데 네. 법률 자문을 받았었던 거죠. 받았었던 거다.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데 도대체 숨겼다는 거예요? 이장이 네. 총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주민들 상당수가 네네. 탄원서를 내도 해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네.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주민들 주장으로는 그 읍장이 법원에 그 소송을 내서 그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라.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유리한 결과는 숨기고 네. 불리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논란이 될 수는 있겠네요. 예. 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뭐 왜 그런지도 좀 물어보고 하셨나요? 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읍사무소에 물어봤는데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명확한 답변 안 하시고요.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면 처벌 받겠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제주 해군기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이번에는 기지가 아니고 진입도로와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불거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해군 기지와 진입 그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네네. 그 진입도로입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에 그 적시된 네. 멸종 위기 식물과 네. 천연 기념물의 위치가 엉뚱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현장을 가봤습니다. 네. 실제로 천연 기념물인 그 단팔수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그 문화재청에서 안내판까지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도 위치가 틀렸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죠. 그 정도의 천연기념물이면 뭐 마을에서도 다 알 정도일 텐데 그거를 엉뚱한 위치에 표시가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장 조사는 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예, 제가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서를 봤습니다. 해군이 네. 그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한 보고서인데요. 네. 조사 기간을 보니까 딱 3일이고요. 그 문제가 됐던 멸종 위기 식물 어떻게 조사했는지 봤더니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을 확인해 봤는데 네. 그 논문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게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심의 과정에 좀 더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심의 과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에 서귀포시청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 8분이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회의는 하지 않고 서면 심의로만 대체했습니다. 그 비자림로 공사에서도 환경부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좀 그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공개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드시 수용하고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로 결론 나면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도의회나 다른 기관이 아닌 제주도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만 반영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는 의견 수렴 절차를 함께 추진하자는 의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공론조사나 주민투표 등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의견 수렴은 할 수 없다며 상생 방안에 중점을 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사안이나 앞으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고요. 지금 저희도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의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의회는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방법으로 공론조사나 심층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을 물은 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할 계획. 제주도가 구체적인 주민 설명회 계획이나 결과 반영에 대한 구상도 없이 이 같은 의회안을 무작정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합리적 객관적 방식으로 수렴한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와 의회가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놓고 벌이는 패널들의 용호상박 이슈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네. 거의 한 달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네, 저희는 괜찮으셨어요? 네, 뭐 다른 분 저만 더운 게 아니니까 다른 분도 마찬가지니까 뭐 에어컨 틀어놓고 제주 잘 말로 지냈습니다. 노미대동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예. 전 여름이 워낙 강해서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겨울만 되면 그냥
맥을 못 맥을 못 추세요? 네. 제가 내복이라도 한번 내볼 겨울에.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복 입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지난달에 그 제2공항 그 도민 토론회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4차례 정도. 예,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쟁점 해소를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라고 해서 4차례를 했고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4시간 정도 네. 긴 토론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찬반 양측의 주장들이 있었는데 보셨나요? 예. 네, 뭐 다는 못 봤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좀 찾아봤고 그렇게 했는데 1차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제2공항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현안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찬반이 뚜렷한 입장이 이어서 그런 어떤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분명한 한계점이 있겠지만 그 자체,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도의 갈등 해소 특위가 출범하면서 그 박원철 위원장하고 원희룡 지사가 네. 만나서 그 주고받았던 중요한 합의가 뭐냐 하면 특히 박원철 위원장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제2공항 찬반이 아니라 갈등 해소 차원에서 특위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거를 인식해달라. 그래서 원희룡 지사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기존의 쟁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봤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 갈등 해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목이 쟁점 해소를 위한 토론회였어요. 예, 그 쟁점들은 잘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양쪽의 입장만 너무 극명하게 우리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달랐구나. 이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는 아니었는지. 근데 그 쟁점 해소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뭐 특히 이제 국토부를 비롯해서 그리고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 쟁점 해소라고 하는 해소의 방점은 그 토론회를 지켜봤던 도민들에게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2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기본적으로 찬성의 이유와 반대 이유, 그 논리에 대해서 각자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좀 들어볼 수 있는 그 이전에는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서로 이제 감정적인 대립들 이런 게 되게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반대 측의 논리가 이런 거구나, 또는 찬성 측의 논리가 이런 거구나, 그 각각의 논리 중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도민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장을 줬다는 점에서는 좀 충분하게 의미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 의견에 상당히 제가 공감 표시하고요. 실제로 그 반대대책위가 재검토, 제주사 용역에 관련된 검토위원회에 다시 참여할 때 그 검토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의결을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대한 국가정책의 결정을 바꿀 만한 사안이라 그러면 검토위에 들어오신 위원들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규정에 동의해서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됐는데 어쨌든 그 검토위원회에 의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반대 측의 입장이 계속 고수되다 보니까 과연 이 반대 측의 입장이 제주도 도청과 또 도의회가 주관이 된 그런 행사장에서 어떤 입장이 붙여져 나왔는가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린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토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해서 국가정책을 바꿀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의 방향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저는 확보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결국 그동안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제2공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나온 게 성산으로 입지가 결정되면서 생기게 된 거고요.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가 지금 제주공항의 확충 문제가 논의가 됐고 명백한 건 그런 거예요. 도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언제라도 육지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교통망의 확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 제2공항 문제가
이게 관광경이라든지 공항 수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치 당위적인 어떤 정책처럼 여겨져 버렸는데 그 정책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참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지금 생략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런 과정이야말로 미리 도민들의 의견을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심사숙고해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그런 어떤 사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내용적인 걸로 들어가 볼까요? 토론의 내용이 결국은 그게 크게 이렇게 양분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 측, 그러니까 국토부 쪽의 입장은 우리가 이제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항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 공항을 건설하는 거다. 반대쪽에서는 기존 공항 확충만으로도 충분히 그 항공 수요에는 대비할 수 있고 자기 본인들의 주장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평가를 이어가 보죠. 근데 이제 국토부의 논리가 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뭐냐면 국토부의 논리 그대로라면 지금의 공항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지금의 공항이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냐면 국토부가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 공항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보완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소홀히 한 채 어찌 보면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로서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을 토론회가 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토론이 계속 쳇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건 물론 찬반의 논리 자체가 명확하게 대립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토부의 입장이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켜보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들어야 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국토부가 얘기한 안전의 논리 그 부분은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거나 뭐 축소 해석하거나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이 공항 이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주공항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전문가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주장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이고 안전의 문제라는 것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포화 상태에 와 있고 포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고 확충하는 대안 중에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안과 별도의 제2공항을 짓는 안 중에서 현재 입지 예정지로 선정된 성산에 제2공항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게 국토부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 용역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저는 너무나 당연한 다시 말하면 기존의 그 공항 입지 선정에 관련된 논쟁들이 입지 선정 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까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가 짓는 공항이나 항만이나 기타 여러 중요한 인프라들은 입지 선정의 절차는 모든 세밀한 걸 하다 보면요. 입지 선정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국가 정책이 불가피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사회적 비용이 없이 결정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례는 저는 없다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제주공항이 뭐 불안하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2공항 입지에 결정한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히 전 주장해야 될 논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국토부 입장은 자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공항 확장은 안 돼. 안전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공항이 필요해.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아까 얘기처럼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론이야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보시죠. 근데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그 검증한 결론, 뭐 사전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예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 전혀 이 시민들의 눈으로 집단 지성의 힘으로 봤더니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국토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대한 오류는 아니고 사소한 오류거나 뭐 예를 들면 정책적인 누락이거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자신들의 오류는 축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검증이니까 그 오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결정과 판단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로 바꿔버렸다고요. 근데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전문가들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과거 4대 강도 그렇고 경인호나 백길도 그렇고 전문가들이나 국책 연구기나 판단이 잘못된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국토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관련 기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ADF의 보고서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논쟁 끝에 나중에야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 신뢰의 프로세스를 누가 무너뜨렸냐? 저는 국토부가 무너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결정이나 정책적인 판단이 사실상 맞지 않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로 믿어라 이런 논리로 그죠? 일관한다는 얘기인 것 저는 같은데요. 김동연 박사님이 언제 공직에 가서 일할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다니까요. 그 집행부에 가서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국토부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저는 이번만큼 자료를 제대로 풀로 이렇게 제공한 적이 성의껏 있었나요? 제공했다.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 나왔는데 네. 문제 있어요 하니까 그럼 의혹 검증하자. 검토위 구성하고 검토위 구성 끝나니까 반대 측에서 이거 부족하다, 안 된다, 더 하자. 그러니까 당정청이 딱 압력 넣어서 몇 개월 연장해라. 그래서 검토위원회 재가동하고 그 검토위원회 재가동에 따라서 재조사 용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기억으로는 도지사하고 반대 측이 또 생방송 토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검토위 가동 중에 국토부하고 반대 측이 또 생방송 토론했고요. 또 이번에 도의회하고 도가 주최해서 국토부 관계자 불러서 이러한 찬반 토론했어요. 제주도 국책 사업 중에요. 이렇게 많은 공식적인 토론과 정보의 제공과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 정책이라는 게 결정의 타이밍이 있는 건데 과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논의만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좀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한테 책임 있는 결정과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런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했는가라고 하는 판단은 국토부나 정부 정책의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과정 자체가 도민들의 일종의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검증 자체를 좀 철저히 해보자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다 온 거지 처음에부터 국토부가 검증을 하자, 검증에 응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진행을 해보죠. 도민의 요구를 말씀하시니까 선후가 달라진 거죠. 이 사업은요. 짧게 상당히 위원장님. 오랫동안 네. 제주도민들이 수건 사업이라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요청해 왔던 사업이에요. 뒤에도 계속 얘기하실 국토부가 기회가 어느 날 있어요. 갑자기 이거 하고 싶어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진행을 제가- 시켜보죠. 두 분이 지금 계속 숨이 거칠어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이게 제주도민의 어떤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국책 사업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옳지 네, 않아요. 좀 아니요. 진행을 네, 해보죠. 네, 어쨌거나 네. 토론회가 네 차례 마무리가 되면서 국토부가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오늘은 상당히 공정하게 스타일을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국토부가 뭐라고 했냐면, 자, 제주도가 네. 중심이 되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수용할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토부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워딩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글쎄요, 뭐 시간 끌기라고 해야 될까? 뭐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토부의 그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근데 국토부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정책적 결정은 신속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건 원론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다만 이제 그 이전의 국토부 입장은 조금은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그럼 결국은 국토부의 판단을나 국토부의 입장에 따라서 관련돼서 그런 의견 수렴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뭐 제주도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 제주도가 그런 입장에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도의 몫으로 남겨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주민 투표는 안 되고 네. 제주도가 주관하는
의견 수렴, 뭐 여론조사든 공론조사든 이런 거 결과 받아들일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국토부가 네. 그렇게 얘기한 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초창기 의혹 검증의 단계부터 제주도가 의견 수렴을 하면 수용하겠다. 어떤 것도 그런 얘기는 수차례 해왔고 이번도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반 혹은 사업의 취소까지 검토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던졌다 그러면 전 국토부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의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현재 제주 지역에 여러 가지 지형의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지역 언론의 좀 해석이 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도의 갈등 해소 투기가 원래 갈등 해소 투기가 아니에요. 공론화 투기였어요. 아시죠? 네. 공론화 투기는 찬반을 전제로 해요.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갖고 투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주당 상무위라서 당론으로 이름을 갈등 해소 투기로 바꾸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11월 15일 날 갈등 해소 투기를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박원철 위원장이 원희룡 지사를 만나서 찬반이 아니라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봐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다시 찬반을 하자, 공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저는 책임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박원철 위원장이 정말로 공론화 조사가 필요했다 그러면요. 그때 밀어붙였어야 돼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상황을 보면서 이젠 공론화해서 한번 하면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건 옳지가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적인 판단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뭐 비판적인 요소는 있을 수 있죠.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 하나.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는 민주당 내부의 동력이라기보다는 도민 사회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여론의 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여론의 힘을 굉장히 제주 지역에 있는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그룹인 민주당이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죠. 상당히 여론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는데 갈등 해소로 받았잖아요. 그거는 그 민주당의 그 여론의 수렴 과정에서 당내 어떤 역학 관계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실제로 박원철 위원장이 찬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갈등 점은 해소 그렇게까지 발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를 하시니까 아쉬운 거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과정은 결국 도민의 여론이 여러 가지 여론들이 지금까지 과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무의한 거냐? 그 자체가 저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 도민의 여론이라고 봐요. 네. 그럼 민주당이요 입장이 바뀐 거를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그렇게 해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 한 말은 싹 지우고 지금 와서 공론화하자. 김현선 국장님께서는 공론화하자, 찬성하자, 도민 의견 수렴하자 그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입장 바꾼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예. 계속 그 멘트에서 아까 그 얘기 하시잖아요.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공격하시라고요, 야당이니까.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재는 이 문제를 갈등 해소 투기에 관련된 모든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그 도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갈등 해소가 주목적이고 찬반 논란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공표까지 했어요.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왜 지금에 와서 찬반 논란하자, 공론조사하자는 요구를 또 합니까?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토부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찬반 입장을 결정짓기 위한 의견 수렴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도지사한테 공을 넘긴 건데 저는 사실은 이 지점에서 원희룡 지사가 좀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이젠 입장을 좀 정리해서 도민의 의견이다 이것이. 그리고 기존의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계속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책임 있는 도지사로서의 역할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현역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제대로 이 제주도 내에서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게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정치집단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죠. 다만
의견을 일면 지금 와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 뭐 원희룡 도지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그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는 게 지사 혼자서 결정을 합니까? 지금 제2공항의 문제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분명히 찬성과 반대가 있고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들 중에서도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사안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민들 가운데서 그런 제2공항의 이 부지에 선정되는 포함되는 여러 가지 주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설득해야죠. 그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적 과정이고 소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건 마찬가지죠.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이나 토대를 무너뜨리고 추진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김 박사님 말씀에 원론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논의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런데 저에게 민주주의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면 지금 하신 말씀이 한 1년 전쯤에 하시는 말씀이 난 수긍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의 가동부터 지금 아까 이번에 토론회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어요. 충분한 정보 제공의 장도 저는 많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이 이상의 어떤 더 많은 정보 제공의 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좀 뒤늦은 얘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3분 그리고 국토부, 국무총리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 가운데 서서 조정하는 그런 단계의 정치가 혹은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분한 결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 제2공항을 저렇게 해서 2년, 3년 계속 끌고 갈 거냐 결정을 하지 않고 그게 책임 있는 정당, 집권 여당의 책임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국가정책으로서 이걸 포기하겠다면 선언해라. 왜 그거를 본인들이 하지 않고 원희룡 도지사한테 책임을 넘기느냐. 저는 제가 들어보세요. 저는 국토부라든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분들이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건부로 확인하고 싶고 왜냐하면 반대하면 찬성하는 분한테 표 잃으니까. 근데 또 그 반대로 하면 또 다른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걸 계속 원희룡 도정으로만 공만 넘겨요. 국회의원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고요. 도의원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저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국토부는 이제 뭐 주민투표는 법상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주민투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투표법에 관련돼서 중요한 공항이나 항만시설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민투표는 안 된다고 고집하는지. 공항시설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공항시설법에는 안 돼 있으나 주민투표법에는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공무원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나 원희룡 도지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대로 놔둬야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묻지 않느냐. 그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고 반대하신 분이 많다 그러면 제2공항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여나 그런 것에 우려 때문에 못하는 건가? 근데 지금 반대 대책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찬성이 나오면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저는 이번에 견제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토부 관계자가 주민투표가 그 주민의견 수렴 방안의 하나로서는 배제돼야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한 걸 들었거든요.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항만의 입지나 공항의 입지나 이런 걸 한번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고 나면 이게 제주 제2공항이 제주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가 사업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모든 공항이나 항만에 입지할 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투표를 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또 요구할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그거에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은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제주도야 이미 뭐 하나의 섬이니까 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SOC 같은 이런 국가기관 사업 자체를 주민투표에 붙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국토부의 입장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가 어디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시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리고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필요하죠. 그러면 제주 제2공항이 실제로 필요하냐 마냐를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2공항이라고 하는 건 딱 입장이 명확해요. 제2공항이 필요하다. 제주 발전을 위해서. 그게 원희룡도 지사를 비롯해서 찬성 측의 생각이고요. 반대측은 제주에 2개의 공항이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의 사대에서 항공산업이 지금 위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더 이상 더 많은 관광객들 우리 제주섬이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 명확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받아들이겠다. 네. 찬성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안 들일 수도 있는 거죠. 정리를 하죠. 그럼 어쨌거나 국토부가 제주도에 공을 넘긴 형국이고요. 그러면 제주도가 이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어떤 뭐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할지 말지. 그래서 일단 먼저 원희룡 지사가 지난주에 저희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그 의견 수렴과 관련된 입장 그리고 제2공항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가시죠. VCR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저희는 입장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반 간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그 찬반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서로 입장은 다르더라도 서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넓어지는 게 사실 좁혀지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끝까지 하는 거고요. 또 갈래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정돈되면 저희들이 진전된 방법을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재 공항을 예를 들어서 남북 활주로를 더 활용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거는 모든 전문가들과 항공 당국이 그게 안전상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자꾸 투표를 붙여라 내지는 공론조사를 붙여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정돈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무튼 찬반은 찬반대로 충분히 대화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다 수렴을 해서 이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걸 반영한다라는 거 이상으로 저희가 현재 내놓을 건 없습니다. 지사의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럼요. 예, 여러 차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럼요. 중앙정부가 처음에 그 예산이 많아서 못 주겠다고 하는 거를 그때 범도민 그 서명 다 받아가 가지고 제가 유치를 해왔는데 도내에서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 반대하는 부분들이 더 나은 대안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진지하고 겸허하게 들여다보겠지만 아쉽게도 아직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지사가 굴복해라. 저는 그런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제2공항 추진은 이미 우리가 합의가 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을 묻는 의견 수렴을 이제 와서 하라? 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도는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한 것은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을 의견들을 제가 먼저 주시죠. 얘기하죠. 네, 네. 사실은 신공항, 제2공항 조속히 건설해달라. 제주도 의회에서부터 또 제주도지사, 전직지사들부터 해서 오랫동안 해온 거고 도민들이 아마 그 범도민 대회 같은 것도 개최했던 걸로 저 기억합니다. 그만큼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리고 도민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상당한 그 환경 보전론자들의 목소리일 수는 있지만 뭐 그분들의 그 주장이나 심정은 제가 뭐 전혀 다 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도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현재 제주 제2공항이 아까 김 박사님 주민투표 붙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재 기존 공항에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신공항을 하는데 그 신공항이 기존 공항 확충이냐 별도의 제2공항을 하느냐 하는 거는 그 전문가들의 영역 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투표를 하거나 공론조사를 하게 되면 뭘로 할 거냐에 대해서 아마 거의 의제를 못 잡을 거예요.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정책의 방향들은 도민적 공감대가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이 현재 도출된 성산 지역의 제주 제2공항 그런 건설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이 돼서 여기까지 온 마당에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주 제2공항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 책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유롭지 못할 거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제 제2공항 거기 도민들의 합의가 됐다 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왜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가 생겼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주도민들의 문나들이가 어렵다. 항공권 구하기 어렵다. 예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있을 때는 항공요금을 굉장히 담합해서 인상하고 요금도 비싸고 그래서 저가 항공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문나들이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 연장선상에서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2공항이라는 단어의 등장은 2015년 11월 이후에 등장한 거. 그때는 공항 인프라 확충이나 신공항이었다고. 근데 이제 논쟁이나 논의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들어서 아니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문나들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민 쿼터제, 항공권에 대한 도민 쿼터제를 하거나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들도 있는데 그런 대안들이라고 하는 건 전혀 시도해보지도 않고 뭔가 이상하게 서둘러서 성급하게 제2공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자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의 동의도 구할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잉 관광이라든지 제 지역의 환경 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 그럼 이대로 이걸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나 정치인들이 겸허히 좀 들어야 돼요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원희룡 지사가 뭐 대안이 없으면 찬반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하나는 원 지사 이야기는 비슷한 시기에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주민 의견 수렴 적극적으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MBC와 했던 얘기가 진심인지 한겨레하고 얘기했던 진심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원희룡 지사가 무슨 굴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아니 도지사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 과정을 굴복한다라고 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원 지사가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도민들의 의견이고 그렇지 않은 반대 의견들은 도민이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도지사가 있으니까 제2공항 문제가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거죠. 김 박사님 원지사 참 싫어요. 근데 아니, 아까 말씀 중에 네. 성급하게 결정이 됐다는데 성급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주 제2공항이 너무 늦어져서 도민들이 아니야 들어보세요. 그 논란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알죠. 저도 일을 해봤던 사람인데 성급하게 된 게 아니고요. 너무 늦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도민사회 여론이었어요. 2015년에 그 입지 결정할 때요. 그러니까 위성군 의원도 당시에 대환영한다. 산남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에 한 게 대환영한다. 그리고 제2공항은 제주 미래의 경제 발전에 뭐가 될 거다 하면서 환영 성명도 냈잖아요. 자, 보세요. 아니 2015년 그러니까 11월 이게 김 박사님의 의견은 뭐 제가 의견이 아니라 그 맥락을 보자는 우리가 거예요. 맥락을. 제2공항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찬성 반대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좀 떠나서 이 시점에서 제주도는 계속 의견 수렴은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국토부가 제시한 반대특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뭐 공론조사나 여론조사나 주민투표와 같은 별도의 어떤 찬반을 전제로 한 절차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그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그건 원지사의 입장이 일관돼요. 다시 말하면 도민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공론조사를 위한 의견 수렴이냐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이냐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고 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박원철 위원장과 원희룡 도지사가 만났을 때도 2020년 1월에 그 갈등 해소 특위 이제 존중한다 이렇게 할 때 그때도 갈등 해소가 목적이고 공론조사 찬반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했잖아요. 그 입장을 현재 원지사는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찬반 논란이 아니라 갈등 해소가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지나서 상황이 변경된 것 같으니까 공론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도의 갈등 해소 특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김 박사님도. 아니 박원철 위원장 입장 바뀐 것도 지적을 해줘야지. 아니 봐봐요. 그러니까 갈등 공정해야 돼 평론가는. 아니 자기 입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불공정한데 근데
갈등 해소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공론조사 하다가 갈등 해소 바뀌었어. 근데 그 용어가 무엇이든 그럼 뭐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야 돼? 그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근데 방법적인 측면의 고민을 하다 보니 뭐 주민투표도 필요할 것 같아, 공론화가 더 적절할 것 같아,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그거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안 되고 저건 된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안 생각하냐면요. 박원철 위원장 갈등 해소 간단하게 특위, 위원장님. 네. 공론화 특위라는 용어를 포기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 추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입장을 분명히 바꿨었어요. 얘기해주세요. 근데 네. 지금에 와서 다시 공론조사를 부추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의미로 그 부분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다음 김 박사님 먼저. 저는 뭐 공론화라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공론조사. 주민투표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찬반을 묻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그 1월 말에 원희룡 지사와 박원철 위원장이 4개 항에 합의를 했어요. 그 4개 항의 합의 사항의 내용에 충실하게 가면 된다. 찬반 논란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업 추진을 도민들과의 전제로 한.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도민 의견 수렴은 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늦어지면 지역 사회의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정보 공유라든지 어떤 찬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젠 좀 도민 사회가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되고, 특히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에서 공을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공 받았으니까 제대로 확 넘겨서 정확한 입장을 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두 분이 각각 찬반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뭐 갈등 해소 특위든 첫 출발부터 서로 좀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네요. 일단 갈등 특위는 이제 도민 토론에 큰 산을 하나 넘었고, 이제 다른 산들이 이제 줄줄이 있어요.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갈등 해소 어떻게 해야 목적에 맞게 될까요? 해야죠. 역할들, 앞으로 갈등 남은 해소 역할들. 갈등 해소의 목적에 맞는데 공론화는 포기했었다니까요. 아니요,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이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의견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폭넓게 들어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뭐 공론화는 포기했으니까 갈등 해소 아니, 포기했잖아요. 사업 추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정치적인 입장에 그 따라. 비판이 정당하다고 봐요? 네, 그 비판을 일단 정치가 봐요. 저 편도 들어주네. 다만 그것을 그 문구 자체에 국한돼서 좀 생각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럼 도의회가 뭐 자체적으로라도 나서서 뭔가 의견 수렴과 관련된 부분, 도가 그냥 뭐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반대 단체의 뭐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요구를 수용할 만한 어떠한 도의회 자체만의 절차라도 거쳐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제2공항이 지어지면 이거 100년 가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에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을 때 신중해야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도민사의 충분한 합의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뤄낸 결론이라면 아마 찬성이든 반대든 그 갈등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뭐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속도 제한을 내듯이 가면, 우리 이미 들을 만큼 다 들었고 이만큼 국가 정책 사업에서 이 정도 들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관료들의 자만이 결국은 갈등을 부추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제주도가 안 듣겠다면 도의회가 대신해서라도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네. 어쨌든 1월 달에 도지사하고 갈등 해소 특위 위원장이 합의했던 그 내용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 설명회도 갈등 해소의 어떤 방안들을, 그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공동으로 주최하면 좋죠. 그러려면 그거는 공론조사와 같은 찬반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위성곤 의원이 2015년인가 16년에 냈던 것 중에 있어요. 보상 방안.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한 것들은 나왔었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끄집어내지 않고 지금도 원론적인 얘기만 해버리면 사업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도
도의회도 좀 대승적으로 합의했던 내용에 맞게 주민들한테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찾는 그런 설명회에 저는 협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주도든 그 제2공항 갈등특위를 주관하고 있는 도의회든 아니면 갈등특위든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 한마디씩 하고 정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민주주의든 네. 잘못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가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정이 좀 사회적 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하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우리 도민들의 의견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찾는 게 저는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그 일종의 여론 주도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김동연 박사님도 그런 멤버 중에 하나로 난 보고. 진짜 소수 논란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상되는. 그리고 제주 지역에 현역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들도 있는데 언론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전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입장을 조정적인 위치에서 찬반의 입장들을 조율도 해보고 정보 공유도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는 할 만큼은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은 거의 뭐 반대하신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정리하죠. 그러니까 찬성하자, 반대하자, 입장 내라. 그리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이거에 정말로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하시라. 그리고 갖고 도민의 평가를 받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또 원희룡 도지사의 정책적 결단도 좀 일정 시간 내에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불금 저녁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쾌한 시사 토크 이번 주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